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여기가 이제 주요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스레드가 무엇인지 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해서의 좋은 점과 그리고 안 좋은 점,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보고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두세 가지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정도의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execut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행 흐름인데 실행 흐름을 individual, 개인 하나로 잘라내서 separate, 분리를 해서 프로세스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다른 실행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은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입니다. 즉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실행이 쭉 되죠. 물론 펑션 A도 가고 펑션 B도 가고 펑션 C도 가지만 이 것들이 여기서 가다가 분기에서 이쪽 갔다 왔다 이렇게 흐름이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레드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흐름을 어떤 타임 t가 있으면 타임 t에 두 개 이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흐름, 멀티 스레드는 can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작업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디오 이그젬플 예를 드는데 우리가 비디오 이그젬플 하면 UI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UI가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는 인터랙션을 집어넣고요. 또한 그것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협업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레드가 쓰인다는 것이죠. 즉 스레드가 뭐냐라면 전반적으로 우리는 비디오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비디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비디오 프로세싱 하는 거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것 네트워크 하는 파트가 저희가 보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이 비디오가 실행하는 동안에 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맞거나 하지 않고 두 개가 서로 다른 흐름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이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친구들이랑 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죠. 그렇게 응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실행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를 해도 카톡이나 아니까 어떤 그 플레이에서 하는 채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점이 이제 스레드의 장점이 이제 좋은 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태스크당 하나의 스레드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보통 싱글 스레드보다 better performance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즉 첫 번째 이유는 스레드는 필요할 때만 실행이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 풀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멀티 스레드는 어떤 공동 작업을 위해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멀티플 프로세서도 스레드 활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즉 이렇게 PC가 있으면 PC가 이렇게 있죠. PC인지 여기 모니터라고 합시다. 여기는 자판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있을 때에 요게 이 PC에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컴퓨터가 붙어 있는데 이 컴퓨터에는 CPU가 우리가 보통 하나를 쓰고 있지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 흐름이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가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CPU가 또 하나가 또 있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더 빨라지겠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멀티플 스레드를 쓰는 게 가끔씩 데드락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다리는 거죠. 여기 프로세스 1이 있는데 여기 프로세스 2 혹은 스레드 1, 스레드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단일하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얘가 너가 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얘도 또한 너가 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데드락처럼 얘는 얘를 기다리고 있고 얘는 얘를 기다리고 있고 해서 이 서클을 계속 무한대로 돌고 있는 것이 데드락입니다. 그래서 요 데드락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스레드 사이에 스위칭을 하는 오버헤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레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객체 지향이니까 있겠죠. 이 스레드를 우리가 상속, 익스텐딩을 해서 상속을 하는 겁니다. 상속을 한 상태에서 run 메소드를 구현을 하면 이 run 메소드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끝났는데 언제 끝나냐면 run 메소드가 끝날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start라는 함수를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해도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해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런하는 요 메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 이그젬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보고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여기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은 스레드를 익스텐스 하고요. 그리고 스트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웃풋이라는 것을 생성할 때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서 그 스트링을 toSay에다 필드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해당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 해당 실행은 하는 일은 여기 try 문 안에 있는 겁니다. 일단 포문으로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toSay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찍고 우리의 눈으로 이 스레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0번을 1000 밀리세컨드, 즉 1초를 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레드 실행하는 걸 더 잘 볼 수 있겠죠. 연습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자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캐치라는 거는 인터럽트한 익스큐션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스레드가 그냥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스레드를 확장한 클래스, 즉 여기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거 다음에 중요한 게 요 run이라는 함수고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 1이 있고요. 아웃풋을 만드는데 hello hello하고 there를 넣었죠. 그래서 지금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start라는 메소드가 기본 스레드라는 함수의 클래스에 있는 함수라서 이것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메인 스레드는 원래 하나의 스레드 있고요. 거기에 스레드 1, 스레드 2의 실행이 추가가 되니까 3개의 스레드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 실행되고 나머지가 메인 스레드에서 분기되는 형태라고 그걸 스폰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가서요. 지금 아웃풋이라는 코드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쓰는데 이건 슈퍼 클래스가 뭐냐면 스레드라는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스레드를 넣고요. 그리고 finis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output extends thread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다양한 그룹들이 생성자로 바로 들어왔네요. 아마 그 제가 입력을 할 때 이 생성자도 같이 입력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요. 그냥 아웃풋 내버려 두고 이 정도 스트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에는 스트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ring to say라는 어떤 필드가 있었고요. 이 필드의 세팅은 to say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name을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뭐였냐면 그 run이라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override를 좀 찾아서 여기 override 있죠? 쭉 보면 ru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이 run이라는 함수에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함수에 뭘 얘기를 하냐면 슈퍼런 해도 되지만 이건 일단 지우고요. 그냥 override 하는 거니까 뭘 쓰냐면 이 스트링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try 문이 있었으니까 interruption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코드를 보고 interrupt exception이 있었죠? 그래서 interaction exception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캐치에서 IO interruption exception 2를 넣고요. 그때 또 뭔가를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interruption exception에는 remove catch clause with throw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for에서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려주면서 뭘 하냐면 system.out.println을 해서 그래서 to say를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sleep 받고 1000초를 좀 쉬어줘라. 그러니까 1000ms 1초를 좀 쉬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nterrupt에 별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print stack trace를 해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터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이 메인 함수에서 보게 되면 테스트 생성자가 생겼네요. 생성자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요. 메인 함수만 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일단은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웃풋 스레드에 대해서 하나를 원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헬로 혹은 헬로우면 헬로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냐면 print1이 있으면 여기에 start라는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게 단계 실행이 되네요. 테스터를 실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터를 실행시키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테스터가 있고 run 했을 때 이렇게 헬로우가 1초 간격으로 찍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럽트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멈춰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끝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끝내는 명령을 그냥 썼습니다. 하여튼 인터럽션이 걸리면 이제 에러 쪽 처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가 다르냐를 보려면 여기서 프린팅 2를 하고 헬로 대여가 있었으니까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1 스타트이고요. 여기서 P2 스타트 이게 두 개가 실행 흐름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지금 보게 되면 결과가 1초 간격이니까 헬로 나오고 대열 나오고 헬로 나오고 대열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여가 2번, 헬로 2번 이런 식으로 실행 흐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실행 흐름이 두 개의 실행 흐름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는 이제 사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구현이었고요. 두 번째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현은 그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레드 클래스를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상속받는 거라 이제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레드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런어블 인터페이스라는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런 메소드가 여전히 런어블 인터페이스 안에 있어서 런 메소드의 실행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를 세팅하는 게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러너블이 있습니다. 러너블이 있고 지금 to say가 있고요. 요건 동일하죠. 그리고 이 함수들도 보니까 동일하네요. 그냥 단지 달라진 거는 스레드가 아니고 러너블 이렇게 익스텐스 스레드가 아니고 익스텐스 러너블이 된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실행할 때 만드는 방식이 약간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인터페이스일 뿐이죠.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을 여기다가 new thread라는 걸 써서 new thread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약간 더 복잡해졌네요.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런어블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약간 더 복잡해지고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근데 해보기 전에 뭘 이제 보게 되면 러너블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장점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보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만 이제 지금 only extends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의 상속관계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차일드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부모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어떤 부모가 이미 있으면 이걸 스레드로 만들고 싶은데 스레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임플리먼트를 하게 되면 그 스레드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이제 또 다른 클래스를 부모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러너블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웃풋에서 아까는 extends thread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고 여기가 implement runnable로 바뀌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클래스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슬립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빨간색 표시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게 되면 create 메소드 슬립이요. 아닌데. 예. 여기에 스레드 안에 있는 슬립이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가 불가능해졌죠. 이제 더 이상 이게 스레드의 슬립을 상속받은 걸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슬립은 스레드라는 클래스의 정적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적인 함수일 때, 스테이틱을 쓰는 정적인 함수일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점 해서 함수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점을 해서 s슬립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면 이제 빨간색이 다 없어지고요. 테스터로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스타트 하려고 하니까 프린트 1하고 프린트 2가 지금 보게 되면 스레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스레드 t1에다가 new 스레드 하고 여기다가 러너블로 바뀐 프린트 1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다시 컨트롤해서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T2를 해서 T2에다가 프린트 2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해야 되는 스레드는 T1과 T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로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일단 오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Hi there, hello there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멈춤을 할 수도 있습니다. terminate. 예. 여기서도 약간 보면 중간에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반복되는 거는 뭐 순서가 꼭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이제 하나 이상의 실의 흐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려면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 실행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스레드라는 내용을, 클래스를 쓸 수 있음을 오늘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